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 KBS 와TV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로 취임한 이형종 신임 시애틀 총영사는 첫 행보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교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시애틀에 도착한 이형종 총영사는 총영사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언급하고 부임 기간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형종 시애틀 총영사는 첫 공식 행사로 지역 언론 간담회를 열고 지역 언론의 도움을 당부했습니다. 시애틀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총영사는 외교부 업무의 우선순위로 정무, 경제, 영사라고 하지만 영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사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밝히며 재임 기간 교민 서비스에 중점을 둘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저는 시애틀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부에서는 지금 한 28년 정도 근무를 했고 이제 시애틀의 총영사관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 외교부에서는 업무를 이야기할 때 순서를 정무, 경제, 영사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총영사관의 특성상 그 순서를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영사, 경제, 정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각각의 분야에서는 사실 제가 나름대로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사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워싱턴 주나 인근에 있는 우리 교민분들께 서비스를 잘 해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 대한 어떤 그 주류사회 진입이라든지 그런 업무들을 좀 차세대 어떤 지원이라는 그런 걸 해나가는 게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3개월 정도 교민들의 소리를 듣고 기본 틀 위에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재임 기간 소통을 가장 중시하겠다며 지역 언론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본국과는 달리 지역 언론은 또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다며 교민사회의 알림이나 캠페인 등을 영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와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틀을 가지고 한 2, 3개월에 걸쳐서 좀 많이 들으려고요. 제가 그래갖고 그 틀에다가 뭐를 채워서 제가 앞으로 근무하는 3년간 해야 되는지 한번 그 많이 듣고, 제가 되게 이제 한 3, 4개월 되면 다시 이제 그 언론인 분들하고 그 만남을 가질 생각인데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기본 지금 틀에다가 뭐를 담아서 할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우리 직원들과의 모임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소통.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우리 교민 사회와의 소통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듣는 거에서 시작되고 저희를 알리는 그걸 할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 오신 그 언론사 여러분들이 소통의 채널로서 아니면 소통의 어떤 직접적인 주체로서 많이 참여해서 저와 이 교민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한편 교민들에게 전할 메시지와 영사관 계획은 오는 금요일 저녁 페더럴웨이 코엠홀에서 열리는 교민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본국의 평창과 자매 도시인 어번시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월 한 달을 평창 동계올림픽의 달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어제 저녁 어번시 시청에서 열린 시의회에서 낸시 베커스 어번시장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월 한 달을 평창 동계올림픽의 달로 지정해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평통 노덕환 회장과 김수나 수석 부회장, 박영민 전 페더럴웨이 시장, 이정주 민주연합 대표, 신광재 총대무론 전 타코마 회장 등 10여 명의 한인들이 함께 참석해 선포식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새로 부임한 이형종 시애틀 총영사가 함께 참석해 총영사로서 첫 대회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베커스 시장은 23번째 평창에서 2월 27일부터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2월 한 달을 평창올림픽의 달로 선포한다고 발표하고 선언서를 이 총영사에게 전달했습니다.
So tonight we're going to be presenting a proclamation to the Consul General of South Korea to declare the month of February as Pyeongchang Winter Olympics Month in the city of Auburn, and to wish the citizens of Pyeongchang much success for their Winter Olympics Games that will be starting in February. 선언서를 전달받은 이 총영사는 올림픽의 달 선포에 노력을 기울여준 실무 담당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본국에서도 성공적이고 기억에 남을 만한 올림픽이 되도록 일해왔다고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선포식 후 베커스 시장은 영사관으로부터 평창 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 한 쌍을 전달받았습니다. 베커스 시장과 더글라스 레인 어번시 경제국 국장 등은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새해 아침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매년 1월 1일이면 찬물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해 아침 호숫가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진행자의 카운트다운에 참가자들은 모두 옷을 벗어 던지고 차디찬 호수로 뛰어듭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면 열리는 북극곰 다이빙 축제가 이곳 시애틀에서도 열렸습니다. 지난 1일 워싱턴 호수 북쪽의 매튜스 해변에서는 3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오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차가운 호수로 몸을 던졌습니다. 추운 날씨로 머뭇머뭇하던 참가자들도 이내 호수에 몸을 담그며 새해를 다짐했습니다. 2003년에 약 300여 명이 참가해 처음으로 열린 시애틀 북극곰 수영 행사는 작년에 1,900명 이상의 용감한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지역 전통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행사는 워싱턴 호수에 수영이 가능한 공원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시애틀은 2017년 48인치의 비가 내리면서 4년 연속 전국 50개 주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린 도시로 기록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시애틀은 일반적으로 매년 37.5인치 정도의 비가 내리지만 2017년에는 48인치의 비가 내리면서 4년 연속 44인치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120년이 넘는 기상 기록에서 처음입니다. 2018년은 건조한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요일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맑은 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겨울철에 평균 이상의 강수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은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가끔은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작년 1월 중순 이틀 동안 내린 3인치의 얼어붙은 비와 산에서 내린 눈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했고 2월 달은 6일 동안 끊임없이 내린 5인치의 비와 함께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 시애틀이 우기로 접어들면서 나흘 동안 4인치 이상의 폭풍이 불어오기도 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세큼에 위치한 대한부인회의 장애자 거주시설이 지난 5년간의 공사 기간을 마치고 공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한부인회가 운영할 장애자 거주시설이 지난 12월 18일 워싱턴주 세큼에 완공됐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공공주거시설은 장애자를 돕기 위한 거주지와 서비스 센터로 대한부인회가 발달 장애를 가진 장애자들을 위해 주거지 건설을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초 수혜자를 받아들일 예정인 세큼 시설물은 주 상무부로부터 조달된 워싱턴주 주택신탁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지은 건물로 대한부인회가 운영하게 됩니다. 세큼 홈케어 건물은 장애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한부인회의 요구에 맞게 개조돼 완공까지 약 5년이 걸렸습니다. 이 시설은 영구 거주자의 숙박과 장애자 데이케어 휴게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 2층에는 간호사가 상주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홈케어 서비스는 상황에 따라 적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무료로 제공된다고 대한부인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사운드 트랜짓이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주차를 위해 페더럴웨이를 비롯한 지역 트랜짓 센터에 단기 주차 퍼밋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운드 트랜짓이 올해부터 페더럴웨이 트랜짓 센터를 포함해 지역 트랜짓 센터에 운전자들이 단기적으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퍼밋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주차 허가증은 올해 중순 이후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운드 트랜짓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정된 주차 공간을 주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하고 이를 보다 편리하게 운용하기 위해 이 같은 주차증 판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에 사운드 트랜짓은 카풀 주차증 프로그램을 시행해 당시 거의 300개 이상의 주차증이 판매돼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냈습니다. 당국은 올해 새롭게 시행될 트랜짓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랜짓 센터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거나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등 이를 위해 센터에 주차를 원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이른 오전에 센터로 도착해 주차할 곳을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새로운 사업을 통해 보다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망했습니다. 단독 운전자 차량 이용자들이 주차증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앵글레이크 스테이션, 터킬라 인터내셔널 브리바드 스테이션, 어번 스테이션, 페더럴웨이 트랜짓 센터, 켄트 스테이션 등이며 사운드 트랜짓은 이를 통해 12,000개 정도의 주차 공간을 총 37곳에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증은 매달 $15 선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주차증이 판매된 지역사회 발전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KBS와 TV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베럴 프로퍼리지 리얼 에스테이트 킹 대표 마이크 윤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했던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 마이크 윤입니다. 2018년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며 지난 한 해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가정에 평안과 사랑,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며 지난 한 해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가정에 평안과 사랑,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와 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 KBS 아메리카가 확 달라집니다.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활기찬 정보와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넘치는 생생정보. 노래와 이야기로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 이야기, 음악, 가족이 있는 노래 대결 한판. 노래가 좋아.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여행지도에 담았다. 친절하고 자세한 한국 여행 정보. 행복한 지도. 남북관계 현안을 심층 분석해 통일을 준비하는 북한 전문 프로그램 남북의 창. 격렬한 대립 속에 위트가 묻어나는 토론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토론 프로그램 일요토론. 미주 한인 사회를 관통하는 무게 있는 한방. 한인을 위한 뉴스 가이드 시사 한타. 음식의 원료와 함께해온 사람들의 이야기. 대한민국 최초의 고품격 음식 다큐멘터리 한국인의 밥상. 우연 속에 발견하는 진심에 대한 이야기 리얼 다큐멘터리 다큐 3일. 사회를 향한 열린 마음과 이웃을 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소통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다큐 공감. 기자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 다큐멘터리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파헤치는 고품격 심층 탐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역사가 움직인 결정적 하루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본격 역사 토크쇼 역사저널 그날. 강연과 다큐멘터리의 만남 렉처멘터리 명견만리. KBS 아메리카가 확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더 큰 감동과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